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마음건강 특집 방송 청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마음동행 진행을 맡은 CBS 아나운서 이강민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 원인 통계 결과를 보면요. 지난해 자살 사망률이 전년에 비해서 4.4%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스러운 점이 있었는데요. 40대 이상의 자살률은 모두 감소한 반면에 30대 이하 청년들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우울과 자살률은 이미 위급한 수준이고 더 늦기 전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청년들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데요.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단체들이 있어서 오늘 스튜디오에 저희가 모셔봤습니다. 한번 한 분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홀딩5를 운영하고 있는 김성빈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홀딩5 운영자 김성빈입니다. 네, 그리고 은둔고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이세요. 유승규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회적 기업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에서 은둔고수 프로그램 담당하고 있는 유승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유니온 위원장 채은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세대 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위원장 이채은입니다. 네, 그리고 TBWA 주니어 보드 탈조선 프로젝트 팀의 김도엽 씨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TBWA 주니어 보드에서 탈조선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김도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 행복학교 별의 허채원 씨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청년행복학교별에 다니는 허채원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시스터즈 키퍼스의 강혜지 씨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스터즈 키퍼스의 강혜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6단체가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각각의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는 저희가 조금 이따 아주 자세하게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고요. 그리고 아직 소개해드리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의원 정의당 권수정입니다. 네, 오늘 권수정 의원님이 저희와 함께 해주신 이유가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의 지원으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가 운영 중인데 올해는 서울시의회의 도움으로 청년 자살 예방 사업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의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청년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소개부터 부탁드릴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에서 청년 자살 예방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특히 다른 연령대와 달리 지속적으로 그 자살률 자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청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또한 생명 존중 문화를 형성하고자 진행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예. 의원님 개인적으로 평소에 이 부분에 관심이 있으셨나요? 요즘 관심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제가 일하던 일터가 항공사였고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정말로 관심을 가지게 된 사례는 거기서부터 출발점이 있습니다. 외국을 나가서도 밥 한 끼를 먹으러 나가지 못하고 호텔 안에서 그 1불, 2불을 아끼고자, 왜냐하면 대출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하는 후배 청년들의 삶을 정규직, 대공장이라고 이야기되는 아주 안정적인 직장 안에서도 목도하면서 네. 제가 그것에 관심을 가지기도 시작했고요. 최근 들어서 정말로 이게 사회에 나와서 무엇 하나 안정적이지 않은 청년들의 삶 자체가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이라서 네.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사실 네. 코로나 이후에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도 더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자살률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충분히 아까 우리 진행자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네. 지표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9월에 발표된 2020년 통계청 사망 원인 통계에서도 보면 특히 서울이 대단히 문제적인 지점이 발견이 되고 있고요. 예. 30대 이에서 대부분 전년 대비 자살률이 대단히 증가했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30대의 경우에서도 전국 기준 자살률이 0.2% 아니 0.2명 증가한 것과 0.2명. 달리 서울 같은 경우 30대 자살률은 3.8명이 증가하는 등 이 서울에 기거하고 있는 청년들의 삶이 훨씬 더 힘들다는 것을 지표로 확인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면서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이제 지금 시작이군요. 사업이라서
일단은 정황들을 확인하고 지금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게 뭐 자살 예방 센터의 사업뿐만이 아니라 사실 삶의 전반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는 모든 전반적인 고민들이 함께 풀어져야지만 이것이 대책으로서 완성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여전히 어떤 식의 이제 효과성을 발휘했느냐라고 아주 단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성급하다고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가 되는 네, 그런 네.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청년 자살 예방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단체들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서울시의회에서 이렇게 애써주시니까 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청년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보통 이제 전문가들은 학업 스트레스라든지 취업 스트레스 이런 사회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을 모신 김에 더 다양한 의견들을 한번 나눠보고 싶거든요. 청년 자살률 증가의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공유해보고 우리 또 권수정 의원님께서도 자유롭게 한번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어떤 분부터 의견을 주실까요? 예상했던 바였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지목을 해볼까 하는데 가장 제 옆에 계신 우리 홀딩5 김성빈 씨부터 한번 생각을. 일단 제가 지금 딱 청년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청년인데 주변에 친구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제일 첫 번째가 뭐 요인도 있지만 좀 희망이 없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으니까 현재에서 내가 뭘 해도 미래의 희망이 보이지 않으니까 좀 무기력해지는 그런 것들이 너무 크게 오니 좀 포기하는 게 또 많아지기도 하고 네, 아무래도 그런 좀 우울이나 이런 감정적으로 이게 심적이나 이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이 해야 되고 갖춰야 된다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도 희망이 안 보인다. 네, 일단 그렇죠. 거기서 오는 무력감이 있다는 거죠. 또 의견 주실 분 계실까요? 옆에 계신 우리 유승규 씨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다 비슷한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실패를 했을 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별로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했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걸 듣고 계시는 분들조차 가족에게도 힘들다고 제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런 청년이 몇이나 될까. 그렇게 할 수 없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 있고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연히 희망이 안 보이고 그렇게 되면은 자살이란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도움을 어떻게 요청해야 될지 방법을 모른다. 예, 그 부분에는 오늘 나와주신 모든 분들이 공감을 하시기 때문에 각자의 이제 단체에서 어떤 귀한 활동들을 하고 계신 걸 겁니다. 청년 유니온의 채은 씨도 한번 의견을 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청년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게 사실 한 명 한 명이 일자리를 얻고 아니면 그 취업하기가 어렵고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얻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그리고 일터에 들어갔을 때 정착이라든지 아니면 직장인의 괴롭힘에 대응하기에 어려운 부분들 네. 이런 것들이 사실 만연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이거든요. 근데 이게 여태까지는 개인의 문제로 치부되어 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구조적 문제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방향들이 지금 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지금은 좀 개인의 문제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지적을 해주셨고 옆에 계신 TBWA 주니어 보드의 김도엽 씨도 한번 말씀을 해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런 우울감의 가장 큰 원인이 좀 청년들이 많이 지친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청년으로서 제가 느낀 감정이라면은 사실 지금 나이도 어리고 뭔가 많은 거를 했다기에는 아직 경험치가 많이 부족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니까요. 이제
그게 매번 증명이 잘 될 수도 없는 건데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좀 많이 지치기도 하고요. 또 단순히 취업이나 뭐 학업 이런 좀 크다란 것들을 넘어서 뭐 알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사회 개인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네. 뭔가 더 잘해야 된다든지 뭐 이렇게 속으로는 힘들어도 겉으로는 웃어야 한다든지 좀 겉으로 보이는 긍정적인 음. 것들이 오히려 좀 폭력이 돼서 좀 우울감에 빠지지 않게 아하.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좀 지침, 무력감 이런 단어들이 오늘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직은 무르익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사회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청년 행복학교 별의 허채원 씨도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제 생각에는 네. 일단 성공이나 취업에 관해서 강박이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못하니까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역시 뭐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가 청년들에겐 현실적으로 가장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으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강혜지 씨도 한 말씀. 네, 앞에서 많이 공감되는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청년 자살의 원인은 사실 2015년부터 그 삼포 시대라는 맞아요. 말이 네. 나왔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세 가지를 포기한다. 근데 그때를 넘어서 이제는 M4 세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것들이 너무 수없이 많기 때문에 N개의 것들이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그 포기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청년으로서 해야 되는 역할, 뭐 가족의 역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 구성원의 역할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은 너무 과중되지 않았나. 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얽히고 설켜서 이제 청년의 자살 문제까지 나타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한 7포, 8포까지도 들어본 네. 것 같아요. 예, 처음엔 3포였는데 네네네. 포기할 게 많은 시대. 우리 의원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는지요? 저도 뭐 같은 문제 의식이 있고요. 특히 이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그 무력감이 대단히 많은 이제 또 이제 자살과도 연결되기도 하고 아까 M4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또 시도를 하기에도 겁이 나는 그 부분을 만들어내면서 결국 일자리 문제 등등의 구조적인 문제이지만 결국은 개인의 것으로 결국은 치환해버리는 이런 작동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고 또한 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제 또 사회 안전망의 부재 아니면 너무나 열악함 때문에 실패해 볼 수 있는 권리조차도 우리 청년들한테는 주어지지 않는 이런 이런 고민들이 다 하나로 엮여서 지금의 이 문제로 드러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이렇게 사회적 자산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역할이 정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네요. 그럼요. 예. 청년들은 사실 충분히 실패해 볼 수 있는 자유, 좀 권리가 주어져야 되는데 권수정 의원께서도 실패 많이 해보셨나요? 사랑에는 실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좌절하고 또 세상에 좀 기댈 곳이 없다라고 느끼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에게 우리 사회가 그렇다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청취자, 시청자분들 중에는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각 단체들에서 이제 대표분들을 모시게 된 것인데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고 또 사람들에게도 알리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홀딩5를 운영하는 김성빈 씨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사실 청소년 때 입은 상처가 좀 오래 남아서 청년들이 그 아픈 기억을 가지고 청년이 돼서도 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홀딩5는 이렇게 마음이 힘든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실까요? 홀딩5는 청소년 희망 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청소년 누구나 들어와서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고 또 댓글을 통해서 다른 많은 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하고 훌륭하신 분들의 격려 메시지를 받을 수 있어서 아픔을 넘어 꿈과 희망을 노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민 상담소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네. 홀딩 5는 무슨 뜻이에요? 홀딩 5는 네. 홀딩 이펙트라는 심리학 용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안아주기 효과인데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 때 엄마가 안아줌으로써 안정을 되찾는다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딱 홀딩, 그러니까 저희 앱이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 뜻이 네. 맞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서 홀딩을 따왔고 5분은 예전에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고 이 아. 음악만 마저 듣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흘러나온 음악을 듣고 마음을 바꿔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음악이 4분 58초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평상시에 5분은 되게 짧은 순간인데 네. 위기의 5분은 골든타임일 수 있겠다. 또 청소년들은 자살을 워낙 충동적인 그런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 5분간 우리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안아주자. 그래서 그 충동적인 마음에서 벗어나게 해주자라는 뜻으로 지었습니다. 아, 또 그런 따뜻한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아, 그때 제가 간절했던 것이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과 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너무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학교 폭력을 당하게 되면은 혼자가 되죠. 그러니까 외톨이가 되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또 믿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너무 필요했었는데 예. 제가 그때 내가 만약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나와 같은 아픔을 겪는 친구들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의미 있는 일이 바로 지금 홀딩 5예요. 네, 그럼 그래서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학교 폭력을 경험을 하고 이 홀딩 5를 기획하는 게 사실 저의 방패였어요. 그러니까 뭐 급식 시간에도 혼자 있고 쉬는 시간에도 혼자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네. 사실 그렇게 혼자 따돌림을 당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네. 혼자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문득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혼자 기획을 했었고 고등학교 때부터.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고등학교 2학년 때 반이 다 바뀌었었어요. 친구들하고 반이 바뀌면서 네. 다른 새로운 친구들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 소문을 들었을 때는 넌 되게 나쁜 애였는데 막상 우리가 너를 직접 겪어보니까 너가 그런 애가 아니네 라고 하면서 손을 내밀어 줬고 그때부터 좀 급격하게 친구들을 사귀면서 좀 많이 치유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확신이 들었고 네, 네. 그때 이제 부모님께 말씀을 드렸고 부모님께서는 안 된, 얘가 하지 마라. 아직 공부할 때니까. 네, 그쵸. 그리고 예. 이게 아무래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 걸 아셔가지고 예. 이제 말리셨는데 너무 다행히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그 꿈이 여전히 있었고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걸 아시고 나중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고 그때 실제로 개발 회사에서 재능 기부를 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생기셔서 예. 네, 이 홀딩 5는 처음 시작한 건 재능 기부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제 먼저 다가와주고 안아주는 게 이렇게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걸 몸소 경험하셨기 때문에 네. 이제 청소년 때부터 홀딩 5를 기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많을 텐데 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떠올리셨어요? 아무래도 그 스마트폰은 늘 항상 옆에 있잖아요. 그리고 죽기 전까지도 들고 있는 건 스마트폰이라고 해요. 그리고 아무래도 고민이다 보니까 고민을 올렸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어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앱 같은 경우가 즉시 응답성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올렸을 때 바로 이렇게 피드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앱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어플을 홀딩 5 검색해서 다운받습니까? 어플을 네. 지금 현재 아이폰은 없고요. 네네. 안드로이드 버전만 있는데 안드로이드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홀딩 5 검색하시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면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다운받으면은 사실 지금은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다 보니까 네. 좀 최소화됐어요. 원래 제가 기획했던 것들을 다 하지 못해서 들어가면 고민을 바로 글 써서 올릴 수 있는 그냥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지금 되어 있고 네. 원래 해피인과 드리민이라고 저희 앱에는 해피인이라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멘토분들이세요. 그리고 드리민은
꿈을 꾸는 사람이라 해서 청소년들인데요. 이 해핀과 드림인의 그런 소통을 제가 이 공간에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 중에 하나가 해피인 분들이 생명 메시지를 이제 저장을 해놓으시면 이게 자동으로 아이들에게 발송이 돼요. 그래서 글을 쓰고 죽음을 생각하는 아이들에게 자동으로 발송이 돼서 이 아이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좀 충동적인 마음을 잡아주자라는 그런 기능도 지금 안에 있는데 네. 그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지금 현재 개발사의 도산으로 그 기능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고. 네, 그래서 앞으로 업데이트 될 홀딩5에는 이 기능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할 예정입니다. 네. 좀 많이들 투자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공간을 이용하신 분 중에서 내가 실제로 많은 분들의 격려의 말씀 듣고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후기를 남기시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많았어요.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시다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어떤 분이 그 자퇴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자퇴를 하고 이제 자해도 하고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 같은 건 죽어야 돼라는 생각을 했대요. 네, 그러면서 그 마지막 죽기 전에 그래도 홀딩5 와서 그냥 털어놓고 약간 유서 느낌으로 털어놓고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왔는데 네. 그때 마치 많은 분들의 그런 응원과 격려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중에 후기를 남겨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몰랐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검정고시를 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네, 꿈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글을 남겨준 사람이 네. 있죠. 정말 그 4분 58초짜리 음악 같은 효과를 그대로 해줬네요. 예, 그쵸. 정말, 예. 참 뜻깊은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시간을 빌려서 좀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있는 성인이 돼서도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과거에 상처가 많았었고 이 상처로 인해서 죽음을 생각했었는데요. 다행히 극복을 하고 보니까 오히려 과거의 상처가 저를 더 성장시켜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이 상처로 인해서 트라우마처럼 남는 부분도 있지만 살아가면서 좋은 분들도 만나고 또 저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을 도와주니까 점점 흉터가 옅어지더라고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청년분들도 지금은 예전에 여러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저도 그러는 중이니까 우리 함께 미래를 위해 좀 지금 현재를 더 멋있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좋은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폰을 안 쓰는 게 참 유감스러울 정도로. 아이폰 버전도 네, 개발하고 네, 있습니다. 곧 만나볼 수 네. 있길 바라면서 안드로이드 이용하시는 분들은 홀딩5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생각했고요. 네. 아니, 이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보이는 징후들이 있거든요. 약간 자살 징후 같은 것들로 표현되는 행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로 또 고민하면서 나눌 수도 있고 그렇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가 있다는 것 자체로도 있다는 것 자체로도 참 소중하기도 하고 거기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지금 멈춰 있다는 것도 너무 그러니까 안타깝게 말이에요. 생각이 되어서 예. 이게 말로만 청년의 자살이나 지금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소중한 하나하나의 것들을 좀 찾아내서 발굴하고 사용될 수 있도록 또 노력해야겠다는 또 다짐을 생기는 시간이네요. 네. 들으면서 눈물이 약간 글렁글렁 죄송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네. 자, 그 옆에 계신 유승규 씨와 이번에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유승규 씨는 K2 인터내셔널 코리아에 근무하시면서 은둔 고수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일단 K2 인터내셔널은 어떤 단체일까요? K2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은 이제 일본 요코하마에서 한 30년 전부터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이제 속칭 은둔형 외톨이로 표현되는데요. 네. 그 친구들의 자립을 돕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한 10년 정도 전부터 꾸준히 자립 지원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대표적인 형태로는 이제 공동생활이라고 하는 쉐어하우스에서 같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좀 생활 스킬도 기르고 관계 연습도 하면서, 또 가장 핵심인 거는 기존의 부모와 좀 분리를 시켜놓는. 아, 부모와 분리를 시킵니까? 네, 그렇죠. 기존 가족에서 소통이 잘 안 됐던 경우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라서요. 예. 그런 기능들을 좀 하는 공동생활이 하나 있고요. 또 일 경험을 할 수 있는 식당,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했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이제 은둔고수라는,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을 돕는 거죠. 네, 그런 흐름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은둔형 외톨이, 뭐 일본말로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네. 어떻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거를 아직 국가도 못 하고 있어서 제가 감히 정의해도 될까 모르겠는데, 아, 예. 각종 조례 등에서는 특정한 어떤 정신병리학적 이런 게 없고 한 6개월 정도 이상 집 밖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 6개월 이상. 근데 점점 추가되고 있어요. 괄호치고 편의점 정도는 인정한다던가. 아, 왜냐하면 이게 사실 그렇게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분들은 사실 말 그대로 은둔해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네. 얼마나 계실까요, 우리 사회에? 그것도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 게 네. 웃기지만요. 네. 사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그래도 이제 좀 실태 조사를 대대적으로 해서 한 2018년 정도 자료, 후생 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한 115만 명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본 히키코모리라는 용어를 만든 사이토 타마키 교수님께서 네. 트위터를 남기셨어요. 내가 10년 전에 얘기했다. 200만 명 있을 거라고. 그게 지금 실체화되고 있는 것 같다. 한국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뭐 비슷한 조사들에서 한 13만 5천 명, 또 어떤 거는 확대해서 또 생각해 보면 32만 명, 또 더 확대해 보면 51만 명이다라는 다 추측들만 있을 뿐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네, 네. 근데 어떤 조사를 하더라도 결국에 일본도 115만 명이라고 한다면 그들과 같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족의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의 몇 배가 같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유승규 씨는 어떻게 K2 인터내셔널에서 처음에 일하게 되셨나요? 저도 처음엔 지원을 받으러 들어왔었고요. 집 안에서 한 5년 정도 살았어요. 아, 도움을 받으러 처음에. 예. 네, 근데 도움을 받기까지의 여정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이게 일단 내 상태가 뭔지도 모르겠고 20살 때부터 시작됐던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한 달 있으면 뭐 나갈 수 있을 줄 알았죠. 네, 네. 그리고 워낙 활발하던 성격이었어서 예. 네, 애초에 제 스스로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한창 그러셨을 때는 어느 정도로 밖에 안 나가셨어요? 한 1, 2년 정도는 한 발자국도 안 나갔던 것 같고요. 예. 뭐 기억상으로 창문을 열었더니 벚꽃이 분명히 흩날리고 있었는데 네네. 다음에 창문을 여니까 눈이 쌓여 있었어요. 그 정도 주기로 저의 상태를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으러 K2 인터내셔널에 문을 두드리신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어렵게요. 일본 논문을 구글 자동 번역기로 번역된 곳에서 찾아서 아, 도움 받을 길이 어딘지 몰라서. 네. 아, 처음에는 전화 상담 센터도 이렇게 전화했었고요. 그것까지도 오래 걸렸고요. 그러니까 상담 카운슬링 서비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아직도 네. 뭔가 진짜 정신병자들만 전화해야 되는 것 같고 그런 인식이 제 주변 환경에도 많이 깔려 있어서 예. 저도 내가 거기에 전화하는 거는 뭔가 내 자신을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선뜻 용기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화 상담, 오프라인 상담 이런 연쇄적인 작용들과 고군분투 끝에 한국에도 이런 지원 단체가 있긴 있었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은둔형 외톨이 지금 이렇게 네.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지금 K2 인터내셔널에서 또 은둔고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도움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요, 이게 다른 패널 분들이랑 좀 지금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K2는 올해 경영난으로 폐업을 해요. 경영난이요? 폐업이 됩니까? 네. 아이고. 그래서 한국 사업을 철수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 지금까지 10년 동안 버텨온 거죠. 아무도 관심이 없었던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분야를 심지어 일본 분들이 오셔서 한국에서 이제 했던 건데요. 아. 저희는 이제 일경험 식당들을 또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의 직격탄을 받았어요. 네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생활 스킬과 관계도 형성해야 되지만 결국 다들 말씀하셨던 일자리, 네. 일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안전한 일 경험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하나씩 삐걱대기 시작하면서 아. 결국 올해는 폐업 결정을 해서 뭐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이라면 제가 창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직접 유승규 씨께서. 네, 기존의 어. 직원들이 네. 또 이대로는 놓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아, 한국 예. 직원들이 이번에는 아. 기존의 네트워크들을 지금 열심히 전수받고 있는 중입니다. 참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예. 그러면 유승규 씨 본인이 과거 KT 인터내셔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혹은 앞으로 본인이 다시 이제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도움을 주실 생각이신지 듣고 싶습니다. 네. 기존의 K2에서는 저도 공동생활 프로그램을 참여했고요. 지금도 사실 쉐어하우스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한 3년째 같이 살고 있죠.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랑 같이 살면서 고민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건 사실 굉장히 큰 강점이죠. 네. 결국 기존 가족 안에서 그게 안 됐던 거를 어떻게 보면 대안적인 가족의 형태로 하고 있는 거니까요. 저도 그런 성장들을 통해서 네. 그 뒤에는 이제 은둔고수라는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을 하고 또 저도 참여를 하고 수료를 했고요. 결국에는 마지막 단계죠. 이제 뭐 내가 도움 받았던 거를 누군가한테 나눌 수 있는 단계. 사실 그게 행복을 느끼는 정도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내가 누군가를 네. 도와주면서 느끼는 행복이. 근데 저는 또 적성에 맞더라고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앞으로 창업하게 될 회사는 이제 이런 서포터즈들을 양성해서 저희 슬로건이 은둔 경험도 스펙이다 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스펙이 다들 없어서 자살도 생각하고 나는 참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괜찮아 뭐 이것도 스펙으로 인정해줄게 네. 이렇게 좀 발상의 전환을 해봤어요. 그 시절 제가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 같기도 네. 하고요. 근데 실제로 이 계통의 전문가가 전무하고 아직 실태 조사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경험자들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정말 스펙이죠. 그러네요. 은둔을 했던 경험 그 자체는 제가 말장난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스펙이 될 수 있으니 여러분이 좀 상대적으로 예민하거나 먼저 겪었던 것뿐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분명히 생겨난 은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스펙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사회에서는 아주 유효하게 기능할 스펙이니 그걸 활용해서 일하시면 된다. 그래서 지금 은둔 고수라는 어떤 그 서포터즈를 굉장히 확장을 해 나가는 네.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이제 계획을 응원해 드리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실질적인 재정적 지원을 어디선가부터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 우리 사회에 몇십만, 몇백만일지도 모르는 은둔형 외톨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양쪽에 다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단체들도 참 많고 좋은데 사실 아직 누가 좋은 사람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줍지 않게 안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이들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은 겨우겨우 용기 내서 이제 손 한번 내미는 건데 그거 한번 다시 미끄러지면 또 몇 년, 뭐 10년이 될 수 있거든요. 이미 반복된 실패 경험, 기존 상담센터나 기존 공적 지원들에서 도움을 요청해봤지만 안 됐던 경험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러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것을 접근하고 확대하고 싶지도 않아요. 네. 사실 저희끼리 그냥 조용히라도 하고 싶거든요. 예. 더 질적으로 채워서. 그래서 너무 어줍지 않게 좀 저희를 만약에 좀 이렇게 좀 소모시키는 지원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지금 집 안에 있는 분들한테는 좀 세상을 좀 무섭게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랑 좀 그만 어울려 놀아라. 이게 사실은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는 건 결국엔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불안이
그 부모들을 매개로 해서 자녀들에게 전달됐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으니까 열심히 사신 거죠, 사실. 네. 부모들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저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세대들이 열심히 살다 보니 그게 정답인 줄 알고 배웠는데 조금 유연한 생각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야 되는 시기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본인들의 생각을 딱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랑 좀 놀지 말고 네, 저희가 열심히 창업 준비해서 좀 적절한 지원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네. 집에서 조금만 더 쉬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권수정 의원님 한 말씀 해주시면. 단체별로 다 말씀하신 다음에 아니요, 그러면 조금 네. 묶어서 갈까요? 아니요. 네. 아니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청년 자살과 연관이 아주 맞닿는 건 아니지만 정신장애인들의 당사자 그 상담 사업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끄집어내는 지금 일을 한 2년째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의 사례랑 참 맞는 말씀 몇 가지를 주신 게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 한 발짝 떼는 데까지 들어갔던 그 고통과 시간에 대해서 충분히 사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흡수해야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너무 쉽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들 되게 중요하고 충분히 또 사회가 그것을 자기가 일자리로서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자기 것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 충분한 예산 지원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 정치에서 그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은 인풋이 있으면 바로 아웃풋을 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적으로 대단히 많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면으로 많이 못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지금 그럼 어떡해요? 다시금 숙제를 주신 것 같고요. 어떡할까요? 그럼?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의회로 들어가야지만 네. 아니 당사자 목소리를 계속 낼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좀 듭니다. 창업이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배우러 가거나 협업 요청을 좀 드리러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정말 고수신 것 같아요. 고수의 네. 내공이 느껴집니다. 예, 내공이 느껴집니다. 대단한 스펙으로 들렸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청년 행복학교 별에 재학 중인 허채원 씨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행복학교 별, 제가 들어본 학교 이름 중에 가장 예쁜 이름인 것 같은데요. 어떤 곳인지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청년 행복학교 별은 가벼운 정서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다니는 곳이에요. 또래 친구들을 만나며 협동 위주의 수업을 통해 관계적 회복과 자유를 위해 돕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공동체 소속감, 조금 느려도 괜찮아, 모두가 일하는 꿈, 철학을 가지고 있고 청년들 모두 어려운 부분을 공유하고 이해하면서 서로 도우며 함께 잘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사업장도 함께 운영하고 있어서 청년분들이 일자리 체험이나 인턴십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청년 행복학교 별이 친구들을 만나고 꿈을 갖게 해준 고마운 공간입니다. 네, 직업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채원 씨는 처음에 어떻게 이 학교에 들어가게 되셨나요? 저는 그 어릴 때부터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고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다른 또래 친구들보다 느리다 보니까 항상 뒤처지는 것 같았고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많이 힘들었어요. 네. 친구들과의 관계, 학교 공부 등 일반 학교 생활 적응이 힘들어서 대안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지금은 청년행복학교 별이라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네. 거기서 서로의 각자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서로 도우며 지냅니다. 특히 처음 왔을 때 저를 환대해 주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지금은 친구들이 너무 좋고 제가 스스로 긍정적이게 변하면서 더 적극적이게 된 것 같아 스스로에게 뿌듯한 점이 많습니다. 좀 더 활발한 성격으로 바뀌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계선 지능 조금 학습 습득이 조금 속도가 다른 사람들보다 느린 분들, 경계선 지능이라는 표현을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해요. 들었을 때.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경계선 지능 진단은 IQ 71에서 84에 해당할 경우를 말하는데요. 느린 학습자라고도 불리는데요. 단순히 지능이 낮아서 학습이 느리다는 문제만 있다면 이런 학습 부족은 시간을 두고 교육한다면 회복할 수 있지만 이 대상들은 부족한 학습 습득뿐만 아니라 과정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몸에 익을 때 어떤 이유로 이걸 익을 수 있게 습관에
줘야 된다는 게 다른 부분입니다. 네. 특히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이유로 이걸 선택하고 따라야겠다는 정리가 스스로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고체계가 유연하지 않아 문제를 계속 유발하고 일상생활이 조금 느린 집단을 말합니다. 이런 경계선 지능 추정치는 13에서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 경계선 지능이신 분들이 한 10분 중에 1분 이상 정도는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학교에서는 그럼 어떤 활동들을 합니까? 이곳에서는 모두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는데요. 제과제빵, 출판, 바리스타, 기본부터 자격증까지 준비할 수 있는 작업장 수업과 생활 경제, 서비스 마인드 매너, 커말 자격증 등의 자립 프로젝트 수업, 나와 타인을 이해하며 공유하는 자기 이해 탐구, 마음 챙김 걷기나 전시, 체험 활동을 하는 여가 활동, 음악 미술 중심의 외수 치유 등 다양한 수업이 개설되고 자신이 하고 싶은 활동을 선택해서 듣게 됩니다. 3년 정도 되었을 때는 일자리 체험이나 인턴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비누공예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고 지금 비누공예팀에서 일자리 체험으로 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쩐지 스튜디오에서 좀 좋은 향기가 난다 했더니 비누 공예를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들으시면서 좀 솔깃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학교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될까요? 저희 학교는 수시 입학을 받고 있고 서류 면접 적응 기간 3개의 단계를 거쳐 입학을 결정하게 돼요. 학교 입학 지원서와 병원에서 받은 종합심리평가서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서류 접수 가능하고 면접을 거쳐 5일 동안 학교 수업을 참여하는 적응 기간 후 입학을 결정해요. 적응 기간을 통해서 수업과 친구들, 선생님 만나보는 시간을 꼭 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 청년분에 다니고 싶다는 의사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네. 가장 중요하다. 학교에 대한 다양한 활동은 청년 행복학교 별 네이버 블로그나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학교로 전화 주시면 더 자세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예. 또 자세히 또 알려주셨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주저하지 마시고 좀 문을 두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허채원 씨, 이 자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들었어요. 경계 청년들의 이해와 관심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좌절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경계 청년들은 실패 경험이 많아서 상처도 많고 주변의 도움과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관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일을 배우고 일을 할 수 있는 곳 네. 저희 학교와 같은 공간이 더 커지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계 청년들의 일과 삶 모두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며 정부의 경계 청년들에게 다음과 같이 응원하고 싶습니다. 느리다고 너무 자책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비정상인 건 아니니까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주 또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예,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살아서 그렇지 누군가가 느린 게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예. 네. 참 그래서 경계 청년들을 저희도 좀 관심을 갖고 좀 꾸준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유니온의 위원장 채은 씨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년 유니온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아마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에요. 그런데 보통 노동조합 하면은 어떤 이제 회사에 있는 노동자들의 이제 어떤 노동조합이라고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일반 노조로 그냥 이제 만 15세에서 만 39세 청년이라면 뭐 아르바이트를 하던 아니면 뭐 프리랜서이던 심지어는 일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는 고용 형태에 상관없이 네, 맞아요. 청년이라면 누구나. 네,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입니다. 네.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제 개개별에 대한 노동 상담이랑 아니면 그 노동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어려움들을 겪었을 때 이제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청년 유니온에 이제 노동 상담을 이제 전화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이제 노동 상담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합원일 때는 일터에서의 어떤 부당한 대우가 있었을 때는 이제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식이죠. 우리 조합원을 괴롭혔다고 하면서 이제 공문을 보낸다던가 아니면 예. 좀 더 큰 사안이었을 때는 이제 기자회견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어떤 고용노동부에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 네. 제기를 하고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그 당사자와 같이 이제 그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네. 과정들이 있습니다. 부당한 일이 조금 묻히려고 할 때 수면 위로 끌어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네. 좀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가 최근에 그 채용 취소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채용 취소가 뭐냐면 합격했다라는 통지를 받았는데, 회사에서 뭐 예를 들면 일주일, 뭐 한 달 이렇게 미루다가 네. 합격이 취소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2배로 슬프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라고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면 사실 그게 대응하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합격을 했다라는 통지를 받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근로자, 노동자로 인정이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채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 이제 해고와도 같기 때문에 네. 이제 부당해고에 이제 준하는 그 수준에서 어떤 그 대응을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2배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받기 때문에 그 취업 준비로 마음이 힘들어진 청년들한테는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태인 네. 거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저희 조합원 중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고가 돼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코로나 조합원이 때문에 해고가 있었어요. 됐어요? 네네. 이제 식당에서 일을 시작하게 됐고 예. 그런데 이제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을 했던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사장님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님이 많이 없으니까 조금만 쉬어라라고 했다가 네. 이제 나오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사실상 이제 해고를 네. 당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않았었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대응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뭐 상담을 해드리지만 이게 그 단순히 부당해고로만 대응하기에는 이제 그 과정들이 너무 지난하기 때문에 네. 당사자가 내가 나서서 노동청에 문제 제기를 하겠다, 신고를 하겠다라고 마음먹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네. 네. 그러면 청년 유니온에서 나서서 좀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던 경험 같은 것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가 개개별로의 사안도 대응을 하긴 하지만 네. 사실 이게 구조적인 문제다 보니까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그 문제들을 드러내고 그다음에 그 이제 해결을 요구하는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패션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라는 이제 직종 지부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패션 어시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분들이 거의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일을 하는데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청년 유니온을 직접 찾아와서 노동조합을 만들고 싶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전반적으로 실태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패션워시라는 그 직업이 있는지조차 잘 몰랐었어요. 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랐고 실태 조사를 하면서 당연히 뭐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건 당연한 거였고 그 안에서 이제 실장이 다리미를 던진다던가 네, 다리미를 던진다던가 아니면 이제 300만 원 정도 아니면 굉장히 비싼 액세서리를 잃어버리면 이제 자기 잘못이 아니더라도 팀원이 n분의 1을 해서 그거를 이제 물어낸다던가. 근데 이게 예를 들면 50만 원 받는데 300만 원의 이제 물품을 잃어버리면 자기는 이제 거의 60만 원, 그렇죠. 40만 원에 해당하는 그 이제 비용을 내야 됐었던 거죠. 네. 이런 부당한 일들이 이제 있었어서 이거를 저희가 실태조사한 것을 이제 기자회견하고 이제 고용노동부에 특별 근로감독을 요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좀 받아들여져서 지금 이제 유명한 좀 스타일리스트들에게 이제 근로감독이 들어갔고 관련해서 이제
그 조치를 취해라라는 네. 이제 그 시정 조치까지 음. 조치까지 들어간 상황입니다. 결과를 또 이끌어내셨고. 네, 네. 그래요. 뭐 노동자로서 우리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것들을 챙기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사실 회사에서도 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청년 유니온이 이렇게 발벗고 열심히 뛰어주고 계십니다. 끝으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네. 저희는 그 노동상담 그 번호가 있어요. 네. 저희가 번호를 얘기를 해도 될까요? 이렇게 홍보를 해도 될까요? 하시죠 일단. 네, 저희가 02735-0262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02735-0262 여기로 전화 주시면 네. 누구든 이제 노동 상담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조합원은 청년이면 누구나 또 가입을 하실 수 있어요. 이게 단순히 상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들이 나만 겪는 건가? 내가 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런 노동조합에서 저희가 커뮤니티를 많이 그 꾸리거든요. 뭐 동네 모임도 하고 아니면 뭐 퇴사한 사람들의 모임 아니면 이직한 사람들의 모임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나만 이직 생각을 한 게 잘못된 게 아니구나. 내가 내가 어떤 약해서 내가 멘탈이 유리 멘탈이어서 퇴사를 마음먹은 게 아니구나. 누구나 다 힘든 것을 느끼고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또래에서의 이제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런 공간들이 청년 유니온에서 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청년 유니온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유니온 채은 위원장을 우리가 만나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TBWA 주니어 보드 탈조선 프로젝트 팀, 이름이 길어요. 예, 김도엽 씨를 한번 만나볼 텐데요. 수식어가 참 기네요. 네. 어떤 뜻인지 어떤 단체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끊어서 얘기를 해보면 네. TBWA가 있고 주니어 보드가 있고 탈조선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네. 이제 하나하나 짧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TBWA는 이제 광고 회사예요. 이제 외국계 광고 회사인데 이제 디스럽션이라는 철학 아래에서 좀 더 새로운 관점이나 새로운 시도를 추구하는 광고 회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 주니어 보드가 이 TBWA라는 회사에서 하는 이제 대학생 대상 대회 활동입니다. 이제 15명의 대학생들을 초대해서 이제 함께 한 1년간 이제 현업에 계신 광고인 분들과 뭔가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네. 이제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실제로 되게 생각지도 못한 과제를 내어주시기도 하고요. 네. 또 단순히 그냥 대학생들끼리 뭔가 프로젝트를 하기에는 사실 좀 한계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측면에서. 네. 그런 현실적인 측면들을 이제 채워주시기 위해서 실제 그 현업에 계신 분들께서 멘토링도 해주시고 또 이것이 다른 업체라 해야 되나? 네. 다른 기관과 협업할 수 있게 또 이렇게 컨택 포인트도 마련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새로운 의미를 네. 창출해 나가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게 이제 주니어 보드. 탈조선 프로젝트는요? 네, 맞아요. 이제 탈조선 프로젝트는 그러한 15명 중에서 좀 의견이 맞는 친구들과 계획한 프로젝트인데요. 네. 여기 이제 탈조선이라는 말이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나라 떠야 된다. 잘 되려면 떠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근데 저희는 거기서 좀 탈이라는 말에 집중을 해봤거든요. 이제 조선 시대에 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탈춤 춘다고 해가지고 탈을 끼고 탈춤의 탈로. 네, 탈을 끼고 이제 흔히 말하는 약간 그 시대에 이제 상놈이라 해야 되나? 네, 뭐 양반을 풍자할 때도 예. 탈을 쓰고 풍자하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탈을 쓰고 하는데 우리가 그 탈조선이란 말에 이제 탈을 좀 가져와서 우리가 이 청년들이 좀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기획했던 게 탈조선 프로젝트이고요. 실제로 탈을 씁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 일종의 비유 상징적인 같은, 것이고 그런 자리를 마련했다. 네. 청년들이 그렇게 모여서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 좀 허심탄회하게 서로 공유를 하면
그런 자리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제 위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방법이 이렇게 방법을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도 있고 그냥 공감을 해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방법이 다른 사람이 나와 비슷한 얘기를 할 때 그걸 보면서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하면서 좀 위로가 되는 포인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그 포인트를 잡자고 생각한 거였고요. 그래서 그런 저랑 친구들이 함께 기획했지만 네. 이렇게 저와 상황이 비슷한 얘기를 들어보면서 스스로도 좀 되게 위로를 많이 받았고요. 아, 그리고 뭔가 나는 공감하지 못했던, 나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많더라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도를 가질 수 있다는 것도 되게 네. 뜻이 깊었습니다. 그럼 요즘 청년들이 모이면 어떤 고민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나요? 사실 취업이죠. 이제 결국 취업 취업이군요. 그게 가장 큰데 이제 뭐 막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 네. 뭐 그런 거죠. 지원 동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해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약간 그런 이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저도 한 100만 번쯤 생각해 본 것 같아요. 네. CBS 저 여기 돈 벌러 왔거든요. 네. 좀 그런 식으로 뭔가 예. 증명을 해야 되고 계속 또 더 화려하게 만들어야 되고 네. 근데 그렇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100% 되는 것도 아니고 음. 뭔가 그런 계속 불확실성이 계속 있으면서 또 단순히 그런 좀 취업 같은 사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라든지 좀 사소한 것들을 좀 꼬집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실제 좀 우울 증세까지 앓고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꽤 많은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그렇게 우울증을 우리가 앓고 있는 청년들이 아까 뭐 유승규 씨도 말씀해 주셨지만 어떤 정신과 진료라든지 좀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진입 장벽이 좀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도 아까도 이렇게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기회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리고 막상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걸 털어놓는다는 그 과정이 절대 쉽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포인트는 이제 누가 아, 너 힘든 거 얘기해봐 보다 아, 나는 이런 게 힘들었어 라고 얘기하면 아, 그래 나도 이런 게 힘들었어 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뭔가 좀 일방향적으로 얘기하는 그거보다 이렇게 쌍방향적으로 다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으면 어떨까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요 주니어 보드 탈조선 프로젝트를 통해서 다루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또 이 기회를 통해 청년들에게 좀 바라는 점이랄까요? 어떤 말씀을 해주신다면? 지금까지 탈조선 프로젝트에서 다뤄왔던 얘기는 좀 비교적 그 스케일이 좀 커요. 뭐 이렇게 겉으로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앓고 있다는 뭐 그런 우울증 증세라든지 아니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취업이나 그냥 크게 알바에서 받았던 그런 의뢰 입장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좀 더 사소하게 들어가고 싶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어떤 알바에서 어떤 경험을 했고 뭐 예를 들면 그냥 알바가 아니라 카페 알바 이런 식이라든지 뭐 취업도 분야마다 다 느끼는 그렇죠, 고충이 그렇죠. 다를 거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네. 더 공감 포인트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포인트가 많아질수록 저는 더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뭔가 새로운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기보다 네. 정말 일반적인 얘기면서도 좀 스쳐 지나갔던 사소한 포인트를 꼬집어서 네. 그 안에서 뭔가 새로운 위로를 전하고 싶다. 아. 그렇고요. 또 그다음 말씀하셨던 게 이제 청년들한테 네. 하고 싶은 말인데 제가 참 축구를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축구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말 많이 해예요. 예. 뭐 서로 패스 소통해라. 잘해라, 슛 잘해라가 아니라 말 많이 했는데 네. 그게 결국에는 잘 되려면은 그런 것보다 서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네.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여기 보시면 아까 뭐 홀딩 파이브나 뭐 은등 고수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서 우리 사회가
다 같이 말을 많이 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좀 더 말 많이 하자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이제 여기 계신 그 청년 자살 거기서 이제 이 자살 프로그램들을 예방센터. 이제 예. 릴리즈 하려고 하고요. 예. 뭐 추후에 더 발전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업로드를 해서 그럼 또 댓글창이 또 소통하는 창구가 될 수 있잖아요. 예. 뭔가 고추장하진 않지만 좀 어디서든 좀 편하게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되려고 노력하려 합니다. 네. 응원하겠고요. 뭐 소통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 또 이제 공통적으로 말씀들 해주시는 게 이렇게 겉핥기식으로 대충 할 게 아니라 도움을 줘도 정말 사소한 부분, 아까 뭐 스타일리스트 어시 분들을 이렇게 도와드렸던 것도 마찬가지고 사소한 부분을 조금 접근을 해야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TBWA 주니어 보드 김도엽 씨의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끝으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시스터즈 키퍼스의 강혜지 씨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단체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그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의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그 사업의 주체가 청년 당사자인 겁니다. 그래서 청년 자살 예방에 관심 있는 청년 당사자들의 자조 모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아까 앞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셨듯이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자체가 많이 없거니와 네. 있어도 접근성이 많이 낮잖아요. 그 이유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필요한 서비스나 정책들을 좀 제안하는 그런 자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스터즈 키퍼스네요. 예, 브라더는 빠집니까? 아니요, 브라더를 빠진다기보다는 네. 최근에 그 청년의 자살률이 높다는 걸 앞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그 중에 이제 20대 여성분들, 2030 여성분들의 자살률이 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와 다른 그래프가 좀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주요한 단면이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시스터즈들이 서로를 키퍼한다. 그래서 우리는 시스터즈 키퍼스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네. 청년들을 다 이렇게 포괄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여성의 문제에 더 네. 관심을 두는 단체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한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참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그 처음에 이제 자살예방센터에서 그 참여자를 모집했을 때 7, 80명 정도나 네, 참여하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1차 다 같이 토론회를 진행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5개의 조로 나눠서 활동을 했고 한 조에 8명에서 12명이었으니까 꽤나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억에 남는 사례라든지 어떤 뭐 정책들이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변화에 도움이 됐던 경험이 있을까요? 이제 직접 서비스나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사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고 이게 나 개인이 겪는 어려움인지 아니면 우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인지 일단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일단은 무엇이 있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나 어떤 서비스들이 이미 있나라는 거에 대해서 몰랐다면은 청년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직접 홍보 활동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SNS 모니터링을 통해서 청년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아셔야 합니다라고 직접 이제 자료들을 만들거나 배포를 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각 조마다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청년 여성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요즘 청년 여성들은 어떤 고민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이제 왜 하필 청년 여성의 자살률이 급증했을까라는 이야기들을 이제 키퍼스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아까 말씀해주신 청년들이 많은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조금 더 더해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이제
불평등하지 않다라는 지점에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네. 실제로 코로나 이후에 많은 실직자들이 생겼는데 그중에 여성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고요. 네. 그중에 청년 여성의 비율이 또 높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여전히 그런 불평등한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상으로나 아니면 사회 구조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스터스 키퍼스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네, 이제 1년마다 한 번씩 이제 모집을 하는데요. 작년에 처음 시작해서 1기 활동이 끝났고 이제 이번 연도가 2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3기를 진행할지의 여부는 이제 또 2기의 평가회를 통해서 정해질 것이고 네. 어떤 활동들을 했다라고 조금 홍보를 먼저 한 후에 3기는 이제 추후에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나 네. 시스터즈 키퍼스 홈페이지 혹은 SNS에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기, 4기 쭉쭉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네네. 예. 시스터스 키퍼스,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시스터스 키퍼스 강혜지 씨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6팀의 소개가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청년들을 위해 애써주고 계셔서 아직 뭐 더 많은 도움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뭐 고마운 마음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 값진 활동들이 뭐 오늘 이 자리 같은 기회가 마련돼서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생기는데 자, 권수정 의원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어떤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말을 할 게 너무 많아져서 제가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 잡아먹으십시오. 뜬금없이 영화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주토피아라는 영화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기서 이제 주인공 토끼 주디가 은행 관공서인가 가가지고 무슨 그 나무늘보가 거기에 이제 공무원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 나무늘보에게 무슨 주소와 차량 검색을 해달라고 막 이런 장면이 있고 그 나무늘보가 그 서류 하나를 타이핑하는데 이렇게 손가락이 천천히 하나 찍고 하는 장면이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너무 웃기면서도 이게 뭐 공무원의 느린 행동을 아니면 뭐 이렇게 뭐랄까 그 풍자하는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느린 행동을 하는 누군가도 그 하나로서 온전하게 그 성격상으로 그 업무에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그 장면 자체가 저는 굉장히 확 와닿았던 장면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내용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존재하는 그 특성에 맞춘 삶을 구성하는 데서 참 우리가 아직 여전히 부족하구나.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 갈까에 대해서 사회가 고민해 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나의 문제로 소환하여서 그것이 결국은 지금의 개인화된 자살이나 청년들의 이제 숨어버림 이런 것으로 사회적으로 발현되는 부분이 분명할 거다. 그래서 어떻게 그 하나하나의 소우주라고 표현되고 있는 우리 방탄소년단의 그 노래이기도 하잖아요. 네. 50억 개, 70억 개의 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하나하나의 존재의 하나로서 온전하게 삶을 유지시켜갈 수 있도록 자기를 끌어내는 것에 어떻게 정치가 다가가야 될까 이런 고민도 생기면서 또한 아까도 일자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정보 접근성이나 권력화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필요하지만 갑자기 이 실업이라는 것을 저희가 실업이라는 것을 국립어학원인데 들여다보면요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일할 의사가 있거나 노동력이 있으며 있거나가 아니에요. 있고 노동력이 있는이라고 표현되는 그 노동력이라는 것이 자본의 생산성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이 노동력의 그 최고를 달리지 못하면 갖게 되는 이 뒤처짐에 대해서 사회가 어떻게 보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하나하나가 다 정말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많구나. 네. 이런 생각도 가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것은 개인의 문제, 청년의 문제, 당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결국은 사회적 문제고 우리 모두의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으로 좀 함께 고민해 봐야겠구나 생각이 들었고 그 많은 말씀들을 잘 들어야지 또 거기서 잘 듣는 네. 약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네. 그래서 참 감사한 분들을 요 앞에다 모셔서 말씀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었어요. 네, 이런 청년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의원님 같은 또 정치인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을
봅니다. 왜 얘기해도 됩니까? 안 되죠. 아니 그래서 예, 더 하십시오. 네, 예, 아니 그래서 괜찮습니다. 개별을 일단 삶을 구성하는데 되게 중요한 게 이제 교육의 문제거나 일자리의 문제 등등해서 이 특성에 맞춰서 제공하지 않는 지금의 문제에서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 지금 담론으로 가져가고 만들어가야 되는 게 결국 차별금지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국회에서 계속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이유로서 이 사람을 차별해도 되고 일자리를 주지 않아도 되고 급여를 차별해도 되고 교육에도 참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온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가 어떤 이유로든 간에 차별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 대전제에 다가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남기고 싶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시의회 권수정 의원님 말씀 들었습니다. 자, 청년 마음건강 특집 방송 청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마음동행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끝으로 한마디씩 인사해 주시면서 저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먼저 홀딩5 김성빈 씨부터. 오늘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좀 더 청년으로서도 또 열심히 다른 분들도 함께 힘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은둔 고수를 개발해 주신 유승규 씨. 예, 아까 드린 말씀을 좀 정정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렇다고 도움을 아예 안 주시면 안 됩니다. 도움은 주시되 너무 양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기다리셨어요? 그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너무 양적으로 접근하시면 예.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아시는 분들만 좀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집에 계신 분들한테 좀 쉬고 있어라라고 말했는데 그것도 정정하겠습니다. 쉬고 있지 마시고 스펙을 쌓는 중이시니까 네. 좀 더 스펙 쌓고 계시면 도와드릴 거고요. 저희 기관 K2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조만간 한번 업데이트를 해둘게요. 뭐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그 이후의 방향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저희랑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유관 기관들이라도 네. 저희가 소개를 좀 해두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공동생활 프로그램 하고 있는 리커버리 센터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유관 기관들이 존재하니까 지금도 어쨌든 손을 좀 잡아보실 수 있는 것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네. 큰 그림을 잘 그리셨어요. 이렇게 정정을 한번 거치니까 또 메시지가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청년 유니온의 채은 위원장님. 네. 네, 저는 오늘 섭외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어떤 현장에서 이제 당사자가 겪은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당사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아는 그 청년들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모습들에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고요. 거기에 이어서 저도 이제 돌아가서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또 먹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TBWA 주니어 부대 김도엽 씨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저는 몰랐던 그리고 제가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앞으로 또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이 들었고요. 또 역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단체들도 많고 좋은 서비스가 많으니까 청년들이 좀 더 다들 같이 재밌게 참여하면서 서로 많이 소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청년행복학교 별의 허채원 씨도 말씀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멋진 청년 단체들과 같이 인터뷰할 수 있게 되어서 기분이 좋았고 이렇게 라디오를 통해서라도 청년들이 힘을 얻었으면 좋겠고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끝으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시스터스 키퍼스 강혜지 씨. 네, 저도 너무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이 방송을 뭐 다양한 분들이 보고 들으시겠지만 혹시나 청년분들 중에 자살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은 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달드리고 싶고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고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당신들을 위해 키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6분들 그리고 권수정 의원님 모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청년 마음건강 특집 방송 청년들의 따뜻한 겨울나기
마음 동행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CBS 아나운서 이강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